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반갑습니다. 이 영상 강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영상 강의 들으니까 많이 따분하시죠? 그러나 제 1강부터 시간 나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여행을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고 청남역에서부터 그 근대 골목을 쭉 하면은 5코스까지 하면은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양령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근대골목 제1코스 중에 나머지 부분인 진골목에서 하교협회까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이 진골목 사진입니다. 이런 골목이 있었나요? 진골목 새로 보니까 굉장히 또 새삼스럽게 안 보이시나요? 이게 이쪽 좌측 건물이 한국의 집이라고 사실 최근에 오픈된 건물이 있습니다. 정수학 카페 건물은. 그래서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정수학과 건물은 옛날부터 있었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골목이라는 말은 사실 경상도 사투리잖아, 그죠? 우리가 길다라를 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긴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길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한 100여 미터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경상 감년까지 계속 골목이 이어졌기 때문에 긴 골목이라고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긴 골목을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어르신들 처음 가보시는 분은 그러나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대구읍성에 있던 남문 있지요. 구대남하니요. 그게 이제 그 약정골목 사거리인데요. 거기에서 종로로 내려가다가 한 50m 들어가면은 우측편에 좁은 골목이 됩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긴 골목이 나옵니다. 입구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 표식이 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긴 골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면 찾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긴 골목은 그 경상 감령 시대부터 해방 전까지 달성 서씨들이 살았답니다. 여기에는 부자들이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달성 서씨가 부자들이었거든요. 그 달성공원도 달성 서지 세거지였고 동산 아시지요? 청란덕도 지난번에 강의할 때 달성 서지 문중산이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이 진골목도 달성 서씨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목에 들어가면은 미도다방 옆에 지금 터가 있는데요. 10만석군으로 불리는 석재 서병호 선생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최초의 무진회사였던 조양무진 사장 서창규 씨도 집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 대구 경북의 최고의 부자카마 서병국입니다. 이 사람 형제도 그쪽에 전부 땅이 서병국 반개 형제까지 땅이었습니다. 이만하면은 달성서지 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좌할 때 남일동 폐물 폐지 했던 부녀자 7분도 이 골목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로에서 옛날 경상 가면은 보통 이게 관리자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종로를 통해서 바로 갔어요. 그러나 일반 군민들은 일반 관리들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새 골목으로 이래 빠져서 경영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거창식당이 우측에 보이네요. 거창식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거창식당을 사실상 많이 이용해요. 그 거창식당 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진골목에서 살았던 유명한 분들고 지도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 요 보이는 요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럼 누가 살았다고 했어요? 대구 최고의 부자 서병국 형제, 그죠? 그 다음에 코롱 창업자 이원만 씨. 우리 옛날에 국회의원 했는 신도환 씨 알지요? 그분도 이 골목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고 금복주 창업자 김홍식 씨도 여기에 거쳐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정소아과 이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1937년도에 대구 최초로 지어진 양옥 건물이에요. 그렇게 하나 이해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 건물이라는 데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947년도에 정필수 원장이 이 소아과 건물을 인수를 해서 2009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62년 동안 소아과 운영하는 게 전무후무하답니다. 그래서 62년간 소아과를 운영을 하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만두다가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3년 전인 19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지금 장남 정진우 원장이 지난해에 그대로 재개업을 해서 지금 문을 열고 있어요. 그만큼 이 건물이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남은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남대의 공대학의 건축가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저께 가서 또 다시 찍어 온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또 차고가 있죠. 옛날에 지금 차가 보이잖아, 그죠? 옛날 건물을 지금 그 자제분이 그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침능거사, 그죠? 석재 서병호 선생의 생가터가 되겠습니다. 요게 뒤에 보이는 요 빨간 벽돌이 미도다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진골목 입구에서 종로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보이는 건물인데요. 요렇게 이제 생가터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구청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가터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요게 생가터 건물이 틉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액자하고 이렇게 뒤에 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석재 서병호 선생을 왜 강의하느냐?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러 차례 해설자들 따라가 봤는데 석재 서병무 선생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하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왜? 자신이 없었어. 근데 이분이 태어났는 것이 진골목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법정동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동성로 상가 8번지가 돼요. 근데 동성로인데 왜 남성로에 와 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법정동은 조금씩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고 이분이 아까 달성 서씨들이 진골목에 살았다 했지요. 25대 손이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신동이에요. 그래 10살 전에 아마 이미 사서 상경을 통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친은 서상민 씨인데 사남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차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남이 되다 보니까 숙부 서상예씨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낳은 친부인 서상민 씨도 부자고 서상예 씨도 부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13살 무렵에 개구장이고 해서 그 노름판 있죠. 13살인 그 어린 나이에 노름판에 찾아다녔답니다. 근데 노름판에 놀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집이 들어오니까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12시에 통금지 있으니까. 바깥에서 조금씩 앉아가 있는데 옆집에서 낭낭하게 그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깨우쳤대요. 이래서 되지 않겠다. 내가 왜 이러지? 그죠? 그날부터 그죠? 이제 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글쓰기에 몰입하게 되었답니다. 그게 13살 경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은 서병호 선생도 동화사에 100일 기도해서 태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동화사에 많은 시주를 했기 때문에 동화사에 가서 매일 전직에 붓글씨를 앞뒤 8장씩 써서 인편으로 해서 자기 아버지가 확인을 하고 못하면은 혼쭐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시, 서화, 장기, 바둑, 이술, 그저 언변까지. 그래서 팔릉거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재능이 운영궁에 있는 흥선대원군한테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나이가 60살이었어요. 42살이나 더 많은데 흥선대원군이 석제서병군 18살 나는 석제서병군을 운영궁에 제주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주를 하곤 했는데 너무나 놀려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이거 붓글씨도 잘 썼고요. 흥선대원군이 추사 김정희한테 배웠답니다. 서예를. 그래서 그 기법을 기법을 석계서병호 선생한테 전수를 해줬대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가게 하면서 같이 기숙을 운영궁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은 흥선대원군이 또 장기를 잘 떴답니다. 장기를 잘 떠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팔릉거사라 하는 것은 시도 잘하고 시, 서, 화, 금운고, 바둑, 장기, 이술, 구병까지 8개 붙는 못하는 게 없어서 팔릉거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능거사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 서상민의 재산, 숙부 재산에서 심능거사라고도 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흥성대원군의 운영에 가서 장기를 뜨니까 수가 18살 되다 보니까 흥성대원군한테 자꾸 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깨를 내어서 아버지가 편찮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대구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노자 돈까지 주면서 잘 따놓으라고 했어요. 대구에 내려오지 않고 북한산에 있는 어느 암자에 들어가서 장기 박보를 연구했답니다. 몇 달을 연구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운영궁에 날아가서 다시 가니까 흥성대원군이 또 장기를 뜨자고 하더랍니다. 근데 떠서 흥성대원군을 이번에 이겼대요. 흥성대원군한테 서병호가 그 다음부터 다시 흥성대원군이 봐도 참 장기 뜨자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송도 삼절이라 하면은 개성의 박연폭포, 서경덕, 항진이를 뜻하잖아, 그죠? 근데 대구의 삼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구가 옛날에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달성, 토성이 대구의 중심이었다고 했죠. 처음 강의할 때. 그쪽에 동쪽이 동산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달성, 토성과 서경덕 선생에 비유해서 석제서병 선생, 항준이에 비유해서 기생조합의 회장을 한 염농산. 이건 앵무는 예명입니다. 앵무와 이 세 사람을 대구 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석제서병 선생이 염농사이보다 나이가 27살 많습니다. 염농사이는 대구 근본의 기생조합 회장을 했고 석제서병 선생은 고문을 맡았어요. 대구에 기생하려 하면은 석제서병 선생한테 검열을 받지 않으면 절대 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석제서병 선생은 얼마나 한량이었는가 하면은 염동산과 동거도 했고 염동산의 동생 비치가 있습니다. 비치하고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기생 9명과 결혼을 하고 수십 명하고 동거를 했던 한량 중에 한량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죠? 그러나 이 석계섭 선생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할 때는 강문사, 고문으로서 많은 돈을 희사했고요. 염농산이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지난 강좌 때 100원을 이연금으로 내어놨다고 집 한 채 값을
이런 이제 사연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3년도에 교남이라는 것은 영남 지방을 뜻합니다. 시서화 연구회를 만들어서 20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100여 년, 한 80여 년 지난 뒤에 이게 제자들이 기념 사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부터 석재 서예상을 시상을 해요. 그리고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게 그 작품전을 합니다. 서상에. 제가 그 문화예술회관에 있을 때 예술지원 과장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을 항상 초대하고요. 전국에 이거 서예 대가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분이 석재 서병호 선생이더라. 그래서 예술비를 그 달성공원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달성공원 할 때 다시 한번 예술비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생가터에 가면은 근대 서하의 태도다 이렇게 적어놨죠. 팔릉거사라고 부르고 미중 이래도 갖고 중국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해서 제주가 대단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건물이 미도다방입니다. 미도다방은 1982년도에 처음 문을 열어서 40년째 지금 그 우리 선비들의 예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 미도다방이라는 그 밑에 이쪽 좌측에 미도다방이라는 시가 요래 붙어 있습니다. 요래.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상열 씨가 적은 건데요. 자, 종로 2가 미도다방에 가면 정인숙 여사가 햇살을 쓸어 모은다. 햇살은 햇살끼리 모여 앉아 도란도란 무슨 얘기를 나눈다. 그 시절 나비 이야기도 하고 장마철에 꺾인 상처 이야기도 하고 익어가는 가을 열매 이야기도 하고 가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도 추억은 가슴에 훈장을 달아준다. 종로 2가 진골목 미도다방에 가면 가슴에 훈장을 단 노인들이 저마다 보따리를 풀어놓고 차 한 잔값에 추억을 판다. 가끔 정여사도 끼어들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한 시대의 시간 벌이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미도다방은 아마 어르신들 다 가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쌍화차 4,000원에 받고 봤습니다. 아내의 모습입니다. 정여사는 항상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미도다방 자리는 사실은 이 자리가 아니고요. 골목 입구에 그 2층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도다방 자리는 종로 목욕탕 자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 90년도에 위생과 있을 때만 해도 이게 종로 목욕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사실 옮긴 거예요. 그러나 그 정인숙 여사는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외화사하고 쌍화차 이렇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시인 전상열 씨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상분이더라고요. 호가 목인이고, 근데 주로 활동은 대구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첫 시집이 피리소리고, 신춘문예에서 당선돼가 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부터 이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사, 교감, 교장까지 하신 분이라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문희협회장, 경산문학회장, 대구노인협회장 이래 하셨는데 이분의 대표작 고목가 강물이라는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묘소는 청도에 있는데 이 고목가 강물이라는 이게 이분이 진짜 미남이죠. 이분의 시비가 월강수변공원에 있더라고요. 제가 집이 상인동이라서 월강수변공원 자주 가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번 월강수변공원에 가시면은 이 시비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종로입니다. 이 종로 거리, 그죠? 종로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드릴게요. 종로에는 종로가 있어서 종로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서울 종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종을 하는데요. 그죠? 이게 지금은 경상감릉 종각이 이제 있었고, 옛날에는 이 종로가 지금 종로 골목만 이야기하는데 경상감릉에서 달서문까지 가는 그 도로 있지 앞에 그까지 종로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구한말에는.
그리고 이 하교가 대구에 처음 정착한 거는 1905년이랍니다. 그리고 30년 전후 후반에 이제 군방각이라는 청요리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교들이 몰려들었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는 하교들이 몰려들어서 전국에 있는 그 하교들이 몰려들어 5,000명까지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70년대까지는 하교들이 많아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는데 70년 이후에 규제가 심해서 지금 오히려 여기에 있던 하교들이 미국이나 대만으로 다시 재이민을 가게 되어서 지금은 많이 없대요. 그래서 종로 골목에 가구상이 들어오고 금구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엔 한 2만 명, 대구 경북에는 한 1,000명 정도 하교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하교협회 모습입니다. 이 우측의 건물이 소학교고 좌측의 빨간 건물이 하교협회 건물인데 저 빨간 건물 때문에 제가 이 건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교협회 건물인데 1929년도에 지은 거예요. 이게 대구의 최고의 부자인 서병국이가 1928년도에 이 땅을 매입해서 이 빨간 건물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모문국이라는 그게 이제 그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설계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서병국이가 여기에 하교협회 건물에서 밑에 그 금고를 두고 약종상, 그 양령시에 있는 약종상을 상대로 돈놀이를 해가 큰 돈을 모았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19 창궐하듯이 1946년도에 해방하고 전염병이 돌았대요. 콜레라가. 그래서 대구에 콜레라 1호로 서병국 씨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8년도에 이 모문금이라는 이분이 서병국 씨 가족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게 하교협회 이제 하교에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 건물을 55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옆에 우측에 보면은 예의 염치라는 글자 보이죠? 이게 교훈입니다. 예의를 알고 일을 지키고 염치를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자. 이게 서학교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상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